오늘의 주제는 푸시 메시지 전송 방법입니다. 구글 파이어베이스를 활용해서 모바일 앱에 푸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모를 보신 후에 실무에 좀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샘플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샘플 프로젝트는 편의상 안드로이드로 진행하지만 구글 파이어베이스에서는 iOS도 함께 지원하기 때문에 iOS 서비스도 동시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화면과 같이 4가지 모듈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구글 파이어베이스에서 메시지 전송 관련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곳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앱을 등록하고 앱에서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JSON 키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용자들이 폰과 앱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ID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메시지를 수신할 앱이 필요하겠고, 세 번째는 앱이 토큰 정보를 받아와서 관리할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웹서버의 REST 방식으로 JSON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DB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메시지를 전송할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구성을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스템을 오픈마켓 쇼핑몰과 많이 비교합니다. 오픈마켓에는 사용자가 물건을 주문하면 판매자가 택배회사에 배송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방식과 거의 똑같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 토큰은 주소를 포함한 회원 정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택배회사에 해당하는 구글 파이어베이스는 사용자 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알려준 주소로 물건을 배송해줍니다. 우리는 쇼핑몰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회원가입 등을 통해서 주소 등의 정보를 남기게 됩니다. 그 쇼핑몰에 해당하는 것이 푸시 서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을 요청하는 것은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되겠죠. 판매자 역시 회원 정보를 쇼핑몰에서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쇼핑몰, 판매자, 택배회사, 사용자 형태로 푸시 시스템을 이해하면 좀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푸시 메시지 전송을 위한 1단계로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에서는 푸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발송하기 위한 서버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대상 앱을 등록한 후에 앱에 심어줄 JSON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송 테스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럼 화면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먼저 파이어베이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때 크롬에서 구글 계정으로 먼저 로그인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추가 버튼을 눌러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임의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 2단계로 진행합니다. 2단계에서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단계에서는 구글 애널리스트 계정을 선택하도록 나왔는데 아마 구글 애널리스트 계정이 없으신 분은 이곳에서 새로 생성하시면 되고 있으신 분은 기존에 만들어진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완료가 되면 계속 버튼을 눌러 프로젝트의 첫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앱에 파이어베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번 데모는 안드로이드 앱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등록할 패키지명은 이후에 만들 모바일 앱의 패키지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니까 건너뛰고 앱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앱에 등록할 JSON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이후부터는 그 건너뛰어도 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단계까지만 진행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설정 버튼을 눌러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방금 등록한 그 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다운로드 받은 JSON 파일을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 항목은 그 클라우드 서버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완료 버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메시징 탭을 선택하면 그 서버 키를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 등록된 서버 키를 이용해서 그 외부에서 직접 발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클라우드 메시징 메뉴를 선택하면은 직접 메시지를 그 발송해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퍼스트 메시지 버튼을 눌러서 화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제목과 내용을 입력해서 바로 발송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테스트 메시지 전송을 누르면 토큰 등록 화면이 나오는데 아직 앱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앱을 먼저 만들고 그 앱에서 생성한 토큰을 이곳에 입력해서 발송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메시지를 수신할 모바일 앱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바일 앱은 델파이 버전 10.3.3 기준입니다. 앱에서는 파이어베이스 연결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서 구글 서비스 JSON 파일을 등록하고 프로젝트 옵션에서 푸시 허용 앱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 토큰을 수동으로 복사한 후에 파이어베이스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럼 델파이 샘플 프로젝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작한 데모 샘플은 총 3개의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설명할 푸시 서버와 발송 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MPC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킵니다. 프로젝트 옵션의 서비스 항목을 보면 방금 파이어베이스에서 다운받은 JSON 파일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타이틀먼트 리스트에서 푸시를 받겠다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샘플 소스를 보시면 앱이 시작할 때 파이어베이스에 접속해서 토큰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에 보여주는 내용들은 데이터가 잘 넘어오는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서비스 앱을 제작할 때는 제거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푸시를 받아오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토큰을 앱의 클립보드에 저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금 테스트를 위한 것이므로 실제 서비스를 제작할 때 제거해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스트 토큰 업로드라는 것이 바로
푸시 서버에 이제 앞으로 제작할 그 웹 푸시 서버 쪽으로 받아온 토큰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지금 테스트 단계에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므로 일단 이 부분도 제외를 하고 그 테스트를 수동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메시지 전송 테스트를 위해서 엠푸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쪽에서 토큰을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토큰은 이 폰의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된 토큰을 PC 쪽으로 전송해서 PC에서 받아서 파이어베이스 쪽에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확인해보면 이와 같이 토큰이 클립보드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저장된 토큰을 카카오톡에 자기한테 메시지 보내기나 기타 방법 등을 동원해서 PC 쪽으로 전송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 토큰을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파일로 저장해 뒀습니다. 따라서 이 토큰을 파이어베이스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메시지 전송 버튼을 누르고 토큰을 추가해서 추가된 토큰을 선택한 후에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메시지가 수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메시지 전송 같은 경우에는 알람 소리가 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알람 소리를 울리게 하려면 실제 발송을 해보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실발송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발송은 같은 방법으로 제목과 내용을 입력한 후에 다음 단계에서 앱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에서 지금 발송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 5단계에서는 알림음을 사용 설정으로 하게 되면 알람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 버튼을 선택한 후에 게시를 하게 되면 발송이 됩니다. 이와 같이 알람 소리와 함께 푸시 메시지가 수신되었습니다. 메시지가 잘 수신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레스트 방식으로 토큰을 수신할 푸시 서버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파에서 제공하는 웹 브로커를 활용해서 웹 서버를 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이곳에서는 모바일 앱으로부터 토큰을 수신하고 그 수신된 토큰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게 됩니다. 먼저 위조드로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류에서 아더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델파의 항목에서 웹 항목을 선택하면 웹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OK를 누르고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넥스트. 웹브로커 프로젝트 타입인데 일단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폼이 VCL인지 파이어몽키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포트입니다. 포트는 제작한 이후에 다시 바꿀 수 있습니다. 피니시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프로젝트가 웹서버 역할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REST API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REST API를 추가하는 방법은 웹모듈 유니티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액션 에디터 메뉴를 선택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항목의 속성 중에서 패스 인포에 API 네임을 지정을 하고 이벤트를 추가하게 되면은 클라이언트로부터 REST API를 호출했을 때 이 메소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웹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웹서버를 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샘플 프로젝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 그룹의 웹P 푸시 서버가 방금 보여드렸던 웹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만든 푸시 서버입니다. 웹 레스트 모듈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어덱 컨트롤을 2개를 추가하였고, 메인 폼에서는 로고 화면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보시면 토큰 i라는 REST API를 이용해서 토큰을 받아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이 접속했을 때 토큰 i라는 REST API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고 이곳에서 받아온 토큰을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이 REST 푸시 서버가 실행된 IP 어드레스를 지정해줘야 합니다.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서버가 실행된 곳의 IP 어드레스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제 폰에서 실행을 해보면 등록 실패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는 푸시 서버에서 사용한 SQLite 데이터베이스에 기존의 사용자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기존 사용자를 삭제를 하고, 모바일에서는 유저4로 지금 호출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토큰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도 토큰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된 토큰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면은 실행되는 모바일 앱에서 호출한 토큰들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샘플에서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는 데모를 위해서 SQLite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서비스 할 때는 5GB가 아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MySQL이나 오라클, MS SQL 같은 RDB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이곳 DB 파일이 프로젝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 프로젝트를 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 절대 경로를 입력해 주셔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인 메시지 전송 어플리케이션을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파이어베이스에 메시지 전송 요청을 하고 토큰 데이터베이스에서 토큰을 읽어온 후에 메시지를 작성하고 발송하게 됩니다. 데모 샘플은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였지만 모바일 또는 웹으로도 모두 제작이 가능하므로 실 서비스 환경에 맞게 제작하시면 됩니다. 샌드 푸시 메시지가 바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먼저 파이어베이스에서 만들어진 서버키 값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설정에서 클라우드 메시징 탭을 선택하면은 서버키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서버키 값을 복사한 후에
프로젝트에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화면은 발송 대상자를 조회를 하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송 대상자는 기존에 만들어진 파일 DB에서 대상자를 조회해 오고 조회해온 대상자를 대상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송을 할 때는 5S에서 요청을 한 JSON 형태의 포맷으로 데이터를 작성해서 발송을 하면 됩니다. 파이어베이스에서 규정된 JSON 포맷의 데이터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한 건을 보낼 때와 여러 건을 보낼 때 구분이 되어 있으나 여러 건 보내는 양식으로 한 건만 보낼 수 있으므로 복수의 메시지 보내는 방법만 알면 될 것입니다. 복수로 발송 시에는 레지스트레이션 IDS 항목을 사용을 하고 토큰들을 배열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사운드 알람 같은 기타 옵션들은 주석으로 올려놓은 링크를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행을 해서 발송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발송 대상자를 조회를 하고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메시지가 발송이 되는데, 지금 같은 토큰 3개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 3개를 수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온 내용을 로그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된 토큰을 이용해서 보내게 되면 이와 같이 한 건이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이어베이스에서 발송 요청을 할 때와 푸시 서버에 REST API를 호출할 때 모두 JSON 포맷을 사용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였습니다. JSON 포맷 양식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된 소스를 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제공해드리는 샘플 소스는 수정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임의 배포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푸시 메시지에 관한 내용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